전효석 위원장님, 네. 저도 축하합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행정처장,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에 대한 헌소 청구 허용하라. 이런 공식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사실상 사심제 논란도 있고 대법원과 충돌 예고가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예, 제 생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문제가 18대 국회에서도 아마 입법이 제출되었다가 폐기되었던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또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헌재와 대법원이 다투는 형태의 그런 양상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저희들은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헌재와 대법원은 법의 개정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는 헌법과 그리고 현재 마련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서 각자 자기의 분야에 주어진 역할, 기능을 헌법과 법에 따라서 제대로 수행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러니까 제출된 것에 대법원으로서는 반대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한 말씀으로 하시면 그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양영 위원장님께 헌법재판관 하셨는데 질문하면 답변이 좀 곤란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헌법재판관을 지냈습니다만은 양형위원회 업무와는 직접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18대 국회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알력으로 보이면은 국민들이 실망합니다. 저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서영교 의원이 질문을 했던 보도연맹 사건, 이건 진도 보도연맹 사건입니다. 제 고향이 진도입니다. 유족들이 4억 4천만 원 배상하라 이렇게 청구 소송을 했는데 원심 파기해서 광주지방법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대법원은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지만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대상자가 국가에 의한 희생자로 확정되고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조사보고서만으로는 주민 살해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데 원심 판결은 심리를 충분히 알아 위법하다라고 했어요. 그러시면서도 대법원은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에 모순이 있거나 구체성이 부족할 경우 법원은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국가에 의한 희생자인지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광주지방법원에서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해봐라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예, 좀 더 확실한 증거,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봐라.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예,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10년 12월 말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렇게 양민들이 무모한 학살을 당했다고 하면은 또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 규명됐다고 하면은 좀 법원이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현재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요. 사실 소위 4년 3개월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소위 1차 사건이 났습니다. 여기에 2차 사건은 현재
3년 3개월째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지난 6월 초 재판을 하면서 7월 초에 결심을 한다라고 재판장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 조사, 1심 재판 과정, 2심 재판 과정에서 아무렇지 않던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한명숙 전 총리가 직접 받았다고 지금까지 재판에 왔는데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면 저거다. 저거 아니면 이거다. 예비적 공소사실을 하는데 물론 재판부에서 판결할 수 있지만은 피고인의 방어권도 문제이고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까? 네, 뭐 지금 질문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공소장 변경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당초의 공소사실과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정부에서 적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적이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보은옥천 영동 새누리당의 박덕흠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 가서 항소심 재판장이 공소장에 기소한 검사의 서명 날인이 없다는 것을 보고 보완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덕흠 의원의 변호인들은 공소장에 검사가 서명 날인 안 했기 때문에 무효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러한 공소장을 가지고 1심에서 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물론 대법원 판례에 보면은 보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되십니까? 예, 이거야말로 진짜 그 자체가 지금 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참 그렇습니다. 조만간 판결이 선고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선고를 통해서요? 적절한 판결의 선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대로 판시 사항인데 제가 행정하는 행정처장이 어느 쪽 어떻다라는 답변을 드리기는 적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선안대 이용화 이사장 관계 잘 아시죠? 예. 이것도 말이죠. 이 이용화 씨한테 뇌물 받은 공무원한테 억대 벌금을 검사하고 판사가 실수해가지고 공부를 했답니다. 이런 것도 오늘 또 법원에서 황당한 실수를 했다. 성폭행범 전자팔찌 기간 5년 주에서 그랬어. 보고 받으셨어요? 예. 또 대법 전자독촉 시스템을 악용해서 돈벌이한 사건을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법원도 이런 게 많이 있겠죠. 그죠? 이런 실수들이 우리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법원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요. 막말 판사는 공개 재판에서 얘기하니까 나오지만은 검찰의 강압, 막말 수사는 비공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재판정에서 그 피고인들이, 증인들이 그러한 검찰의 만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재판장은 그걸 이해하십니까?
재판? 재판을 하시면서 예. 유의하시냐고 예.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막말 판사 그리고 뭐 법령 적용을 잘못한 판사 참 있어서는 내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행정처장으로서도 뭐라고 자꾸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기가 민망할 정도인데요. 그 말씀이 아니라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곳은 비공개 장소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일어나는 강압 수사, 아니면 조사 이런 것을 피고인이나 또는 증인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할 때 재판장은 그 내용에 대해서 유념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하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유철대 의원 할 때는 하나도 잘하다고. 이렇게 야단 하나. 이제 마이크 넣어주세요. 네. 제가 18대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또 법안도 지금도 내놨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전남도청이 목포로 이전을 해서 모든 기관들이 경찰서, 교육청, 농협 모든 부속기관들이 다 이전이 돼 있는데 지방법원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청사도 제대로 지어놨단 말이에요. 언제쯤 올려주실 거예요? 예, 참 목포 지원의 지방법원 성격 문제는 박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그래 하십니다만 사건의 규모가 아직 지방법원 단위로 인정하기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지켜보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게 광주 지방법원으로 가버리니까 그렇죠.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게 목포경찰서나 이런 것들은 목포지청으로 가고. 하여튼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절대 그 안 해주면 법사위에서 안 떠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이주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